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세학적인 접근에서 본 로또에 대한 영상인데요. 흔히들 사람들은 내 사주에 로또복 혹은 로또운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주에는 재성이라고 해서 재물운을 관장하는 오행이 구비된 그런 사주가 있고요. 또 무재사주라고 해서 재성이 없는 그런 사주도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재물운이 있는 사주와 또 그렇지 않은 사주가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주에는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충,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결혼한 경우에는 사주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배우자와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재성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운세의 상호작용이 폭넓게 그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의 유무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운세학적인 차원에서 이 횡재수를 이해하려면 로또 같은 것이 결국 편재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재와 이 편재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하면서 번 돈을 우리가 이제 정재라고 한다면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을 우리가 편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동양 철학이 만들어질 때는 아마도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날 같은 복잡한 사회구조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때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 이 정재와 편재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마치 그 선악의 이분법과도 흡사한 그런 개념 정의를 해놓아서 현대인이 오늘날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현실적인 면에서 좀 이질감도 좀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그런 동양 철학이나 또 운수학적인 사고의 틀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정제라는 것은 일정하게 안정된 그런 떳떳한 노동을 통해서 축적된 돈이라면 편제는 이 기울어져 있는 편자를 썼듯이 정상적이지 않은 기울어진 올바르게 취득되어진 돈이 아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성의 유무에 따라 재물운이 있는 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동양 철학의 입장에서는 로또라는 것은 확실히 횡재수의 돈이라서 재성의 유무보다는 일간이 오행을 극하는 그 편재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횡재수가 있는 사주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사주 일간에서 예를 들어 갑술이라고 했을 때 이 갑술이 오면 오행은 갑은 나무이지만은 술은 토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 같지만은 동양 철학에서는 나무라는 것은 아무 흙에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고 흙을 가려서 자란다고 보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나무와 흙은 상극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나무를 우리가 잘못 이식을 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목과 토는 상극으로 만나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상극의 오행이 일간을 기준으로 부딪히는 이런 경우가 편재니까요. 이런 구분에 따르면 편재 사주가 모두 그 횡재수가 사주에 있는 사주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사주에 편재의 기운이 없어도 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처음부터 이 편재라고 하는 일종의 그 횡재수의 재물을 정제와 떼서 나누어서 개념으로 부여했을 때 결국 이 횡재수는 쉽게 말해서 정제가 예측 가능한 돈이라면 이 횡재수 같은 편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력비공 같은 그런 재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없는 뜻이란 뜻인데 이것이 어느 사주에 있고 또 그렇지 않고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서로 모순에 맞닥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정제는 동선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데 이 횡재수, 로또는 결국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어디로 튈지 그 동선을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밖으로 튀긴 튀는데 항상 이 횡재수의 원리나 성향은 어디론가 튈 곳을 지향하는데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그런 돈인 거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동떨어지게도 느껴지고요. 또 쉽게 이해 안 되기도 하는데요. 나름 교훈이라고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또 있긴 한데요. 우리가 좀 새겨서 들어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제는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을 지향하는 돈이라면 이 편제는 즉 로또 같은 이 횡재의 돈은 내 돈이 아닌 지금은 내 수중에 들어와 있지만 금방 나갈 돈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 밖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늘 밖으로 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신다면 또 지금 설명드린 이런 동양 철학적 관점을 신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이 당첨금의 운용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할 부분은 있겠죠. 즉 편지인 로또 당첨금이 밖을 지향하는 지금 당장은 내 수중에 있어도 언제나 나갈 돈이라는 그런 성향을 안다면 신속하게 부동산 같은 것으로 투자를 확정한다면 이 횡재수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정제로 나에게 내 몸에 붙어서 머무를 수 있는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운세 전략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원리에 우리가 좀 응용해서 결국 이 편재의 성향인 이 로또의 특성을 가장 잘 암시하는 시간이 저는 오후시와 미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오후시와 미시를 지금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후시라는 것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고요. 미시는 1시에서 오후 3시까지잖아요. 운세 감정 시에는 중국보다 우리가 시간이 30분 앞당겨서 시를 계산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대입해도 되실 것 같고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로또 구매가 된다면 오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로또의 편재 그 성향을 잘 대입한 결과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재라고 하는 로또의 대응 전략으로 구매 시의 어떤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세학적인 관점이니까요. 작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꾸준하게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그 로또의 정상의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채널은 항상 여러분이 크게 대박 나시는 그날까지 각종 다양한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중년들을 위한 각종 알찬 고급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편리하실 텐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